사람들이 도넛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의도는 도넛이었어. 처음에 의도는. 근데 단지 O를 여러 개를 쓴 이유는 이제 D에도 O가 들어가고 뒤에 O가 3개 붙잖아. D, O, O, O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4개란 말이야. 이게 스케이트보드 휠 바퀴가 4개잖아. 그 한 세트 그걸 이루는 이제 딱 그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로고도 이제 똑같이 동그라미 4개, 첫 번째는 D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비디오 매거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잘 하다가 1, 2년 하다가 보니까는 한계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시간이 안 나서. 근데 스케이트보드 촬영 알다시피 뭐 한 번 나가서 바로 찍는 게 아니잖아. 누구는 한 컷 찍는데 3초짜리 찍는데 막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잠깐 손 놓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전부터 다시 열심히 그럼 바꿔야겠다. 나한테 맞는 걸로 해서 이제 어디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냥 웹진 형태로 좀 바꾼 거지. 웹진으로는 일단 사이트 안에 뭐 기본적으로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아티클도 있는데 아티클은 뭐 딱 고정적으로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2개 인터뷰라는 거랑 그 5things라고 이제 탑5 같은 건데 이제 뭐 스케이트보더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스케이트보드 매거진에서는 질문보다는 약간 좀 그 사람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추억이라던가 좀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걸 좀 더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 일단 도넛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보통 스케이트보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커머셜한 그런 거보다는 좀 스케이트보드에 좀 뭔가 문화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더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웹진이라서 모처럼 이거 타러 나왔는데 짜증나. 살짝 빨리 마를 것 같긴 한데 날이 더우니까. 씨. 그치. 똑같을 수가 없지 이게 진짜.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와 멋있다. 재밌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 씨. 나도 점프가 되네. 이런 그냥 그런 기분이 좋았지.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 오늘은 친구들한테 신세진 친구들한테 보낼 선물들.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지났지.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후에 뭐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폰서를 받으면서 활동하던 시기도 꽤 있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뭔가 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약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있었고 괜히 스스로가 뭔가 좀 멋있는 걸 해봐야겠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 다 놓고 그냥 더 편하게 그냥 재밌게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쉬운 걸 해도 그냥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옛날엔 좀 이게 어렵고 멋있는 기술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컸다면 지금은 그냥 내가 재밌게 타면 되는 거지. 쉬운 걸로도 재밌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바뀐 거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약간 꿈이 그냥 바르셀로나를 가는 거였어. 왜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씬에서 바르셀로나가 제일 핫한 장소였고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의 메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못 가잖아. 돈도 없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 한 3, 4개월 해가지고 그해 여름에 바로 갔어. 그렇게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재밌더라고. 뭐 재밌는 친구들도 만나고 프로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재미가 들려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계속 해마다 바르셀로나 왔다 갔다 했어. 뭐 2, 3개월씩 계속 체류하면서. 여기는 포스트 포에틱스라고 멋있는 서점인데요.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내가 수입하는 거 댕크 매거진도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 서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역시 흔쾌히 받아주셨어. 또 스토리가 여기 사장님이 이 잡지를 원래 하고 싶으셨는데 내가 수입을 하게 돼서 이제 멋있는 가게는 멋있는 잡지를 알아본다고. 와서 자주 집이 가까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집이 여기 바로 뒤에요. 그래서 퇴근하고 자주 와요. 뭐 여자친구랑 올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오고 또 외국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 오면 여긴 항상 와요. 이거는 SB 스케이트보드 저널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지였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 배포를 하게 됐거든요. 가끔씩 저도 여기도 글도 쓰고 그래요. 여기에도 제가 쓴 게 하나 있거든요. 일본 잡지인데도
네, 제가 컬럼을 하나 썼어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썼던 거. 일본어를 굉장히 그냥 네. 쉽게 하실 수 있는. 네, 많이 옛날보다는 까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욕에서 나오는 43 매거진이라는 잡지인데 이제 정방형으로 LP 사이즈로 나온 잡지예요. 근데 거의 사진집 같은 느낌인데 되게 멋있는 사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이슈에 뭐 한 2,500부 이렇게 나오는 소량만 나오는 인디진이에요. 네.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소로 봤을 때는 서울이 최고지 진짜 그냥. 제일 좋은 놀이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놀이터. 뭐 특별히 제약도 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다 진짜 서울은 뭐 탈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는데, 그렇지. 엄청 좋은 곳인데, 뭐 약간 타는 사람들은 뭐랄까 좀 아직까지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스케이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하겠지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안 놓치잖아. 저거 대박이다 이러고. 그냥 길에 그냥 무슨 난간인데 난간 보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보드 타는 사람만의 네. 무리가 생기는 그런 것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같이 몰려서 다닌다는 네. 네, 맞아요.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그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친구도 생기니까 당연히 같이 타는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타고 그런 것도 재밌고 막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고2 때였구나. 그때는 평일에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밤에 보드 타러 나왔다가 밤새 명동에서 보드 타고 명동 그 을지로 입구역에서 자고 이제 집에 잠깐 와서 씻고 학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그쵸? 미친 거죠. 지금은 네, 지금 못하죠. 절대 못해. 미쳤지 내가. 명동역에서. 지금이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스케이트보드고 그냥 그 도넛 사이트에 있는 문구 그대로 스케이트보딩, 라이프 앤 조이 그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도넛은 계속.